걷는 순간마다 은근히 당기는 무릎.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느껴지는 묵직한 불편함.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통증은 어느새 우리의 생활을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계단 내려올 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못 내려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통제를 먹고 그냥 지내는 거죠.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가 안 됐고요. 이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힘이 부족했고, 걸어가면 삐끗 소리 나고 걸어가다 끔찍 놀라겠고, 그래가 우산을 짚고 다녔거든, 병원에 처음에 갈 때.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릎 관절의 통증이 시작되면 일상은 서서히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의 퇴행은 삶의 질을 저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최근 관절 치료는 조직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첨단 재생의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혈액으로 치료하는 무릎 치료법, PRP 주사 치료에 대해 오종석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관절염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수술을 해야 될까 봐 덜컥 겁을 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통 관절염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관절염을 4단계로 나누고 4기, 즉 말기인 경우에는 연골도 다 닳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변형, 많이 휘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지만 1기부터 3기까지는 아직은 내 무릎을 써야지 인공관절로 바꾸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를 해서 내 무릎을 쓰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중기 관절염 환자분들입니다. 아직 조금 진행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쓸만한 이런 무릎 2단계, 3단계를 중기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 정도를 조금 더 쓰다가 한 1, 2년 더 지나면 그냥 4기로 진행하면 수술적으로 치료를 권유를 했는데 최근에는 연골을 좀 강화, 재생시키는 이런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면서 가능하면 내 무릎을 어떻게 하면 오래 쓸까, 그렇게 해서 좀 보존적인 치료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바로 새 걸로 바꾸지가 않고 수리를 해가면서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개념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줄기세포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가 보통 골수나 지방세포를 뽑아야 되는데 골수는 뼈를 뚫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세포는 내 배에서 지방흡입을 20-30분 동안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좀 번잡하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혈소판 풍부혈장이라고 하는 PRP 치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치료는 내 혈관에 있는 피를 뽑으면 되니까 아주 쉽게 채취를 할 수 있고 효과도 줄기세포에 못지않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 치료를 통해서 무릎 관절염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부는 밖의 날씨와 다르게 포근함이 가득한 김민숙 씨의 입원실. 오랜 시간 왼쪽 무릎 붓기와 통증으로 인해 걷는 일조차 힘들어졌던 민숙 씨는 오늘 관절 내시경을 통해 손상된 연골 조각과 염증을 제거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생각보다 편안한 모습인데요. 그만큼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씩 이렇게 많이 긁고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단을 내려오다가 아야 할 정도로 주저앉을 정도로 한번 아팠었어요. 그러고 난 뒤 그 뒤로는 이제 올라가는 계단은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아예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무릎 주사 있잖아요. 연골 주사 그거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고, 그다음에 또 그 뒤로는 이제 아프면은 콘주란 주사라고 있더라고요. 그 맞고 좀 있으면 괜찮다가 또 좀 그러고, 그 대신에 그거 맞아도 계단 내려올 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못 내려오는 사람이거든요. 저기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요양원 일을 해요. 그럼 어르신들 이렇게 안고 휠체어 태우고 이런 때는 다리 힘을 줘야 되니까 그때 힘줄 때가 너무 힘들죠.
네, 안녕하세요.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네, 아직 이렇게 펴면 잘 안 돼. 이렇게 구부리면 좀 많이 걸리죠. 구부리는 건 안 돼. 그렇죠. 이게 안쪽에서 발월상연골이 찢어지면 그 사이에 끼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그런 부분들을 레이저로 간단하게 다듬으면 금방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오고, 그리고 연골이 좀 부서진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내일 또 주사 치료하면 좀 많이 좋아지게 그래 만들 겁니다. 좀 마음 편하게 하시고 잘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제 좀 먼 거리에 사시는 분인데 근처에서 좌측 무릎이 통증이 심해서 주사 치료도 해보고 다양한 치료를 좀 많이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낫지를 않아서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3기 정도 되는 관절염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절염이라고 하면 내측과 외측이 있으면 한쪽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분은 독특하게 양측이 다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염증도 더 심하고 또 발월상연골이 끼이면서 여러 가지 걸림 현상이나 쩔뚝거림 이런 것들로 이제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먼저 내측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발월상연골이 찢어져 있는 부분을 레이저로 간단하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연골이 파손된 부분들이 부유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거하고 또 물을 차게 만드는 염증도 같이 제거를 하는데 보통 한 5분 정도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를 이제 시행을 하고 다음 날쯤 되면 이제 걸을만 하면 내 혈관에서 혈액을 뽑아서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를 드리면 좀 많이 좋아질지 예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민숙 씨. 마침내 수술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요.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민숙 씨의 얼굴에는 긴장보다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민숙 씨는 오늘 좌측 무릎의 관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손상된 부위를 정리하기 위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습니다. 이 부위가 발월상연골이 찢어지고 염증이 지금 가득 들어차가지고 걸림 현상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측부도 발월상연골의 뿌리가 지금 완전히 좀 파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걸리는 부분을 좀 제거를 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절개를 최소화해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삽입하는데요. 의료진은 고화질 모니터를 통해 관절 내부의 손상 부위를 직접 확인하며 정교한 수술을 진행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발월상연골판이 많이 찢어져 있고 또 그 부분 주변으로 해서 염증이 많이 가득 차서 물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걸림 현상들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됐으니 아마 내일부터 걸어보시면 아마 부드럽게 잘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PRP라는 치료를 했으면 우리 연골을 조금 재생 강화를 시켜 드릴 수 있는데 이분과 같이 이제 걸림 현상이 있는 분들은 뭔가 끼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을 하고 내일은 이제 보행이 이제 가능해지면 내 혈액을 뽑아서 그런 PRP 주사를 맞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강화가 되면서 더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던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숙 씨의 얼굴에 난도감이 스며 있는데요. 무릎 속의 불편함을 정리하고 이제는 회복이라는 다음 단계를 향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안 아프셨어요? 예. 보통 분들보다 염증이 조금 심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염증을 조금 이렇게 긁어내면 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염증을 다 제거하고 발월상연골도 잘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내 혈액을 뽑아가지고 거기에다 무릎에다 주사 주면 연골이 이제 재생 강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이 하루하루 다르게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나중에 외래에서 네. 피 뽑고 준비해서 주사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네.
이런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즉 PRP 주사 치료는 최근에 이제 신의료 기술로 등재된 그런 치료인데요. 그래서 이 주사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소판이라는 애들이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을 분비케 만듭니다. 첫 번째는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골을 재생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좀 발달할 수 있는 신생 혈관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통 연골 주사나 이런 주사하고 이제 비교를 좀 많이 하시는데, 연골 주사는 윤활유지 이런 무릎을 강화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PRP 주사가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성적인 통증 부위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민숙 씨는 오늘 자가 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 치료를 받는데요. 먼저 정해진 양의 혈액을 채취한 뒤 그 안에 포함된 여러 성분을 정밀하게 분리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채취된 혈액을 특수한 원심 분리기에 넣어 고속으로 회전시키면 혈액 속에서 통증 완화와 조직 재생에 필수적인 성장 인자가 풍부하게 농축된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이 분리되는데요. 이렇게 얻어진 농축물은 민숙 씨의 무릎 속 손상 부위에 직접 주입됩니다. 어머니 이제 주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한번 빼보시고요. 가볍게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좀 불편해도 움직이다 보면 계속 좀 편해지실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PRP 주사의 적응증은 중기 관절염 환자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해봤는데도 호전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PRP 주사를 맞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한 3번에서 5번을 맞는데, 많이 맞을수록 좋기 때문에 한 5번 정도를 추천드리고, 보통 이런 주사를 맞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냉찜질하면서 가벼운 일상생활을 하고, 다음 날부터 좋아지시면 정상적인 운동, 활동, 작업 모든 게 다 가능해지실 겁니다. 오늘 1차 주사를 좀 맞으셨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2차, 3차 한 3번 정도 맞으시면 아마 조금 좋은 무릎으로 회복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근력 운동이나 아니면 유산소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지시를 좀 내릴 거고요. 체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 한 3개월 정도 지나 보면 좀 완벽해져 있는 그런 무릎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제가 지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만둬야 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 맞고 좋아지면 좀 더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기분 좋아요. 가벼운 걸음으로 병원을 가는 박기선 씨. 오른쪽 무릎 통증과 걷는 게 너무나 힘들어 오랫동안 연골 주사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억지로 참고 견디던 걸음이 한층 가벼워졌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작년 11월쯤에 업무 중에 갑자기 다리가 통증이 오더라고요. 동네 근처에 있는 병원에 먼저 방문했다가 진료받고 그 순간 조금 괜찮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릎 통증은 계속 조금 지속되더라고요.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대요. 그래서 병원을 방문했죠.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가 안 됐고요. 이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힘이 부족했고 그게 제일 불편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네,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붓기는 네. 이제 거의 다 빠지셨네요. 예, 예. 요즘에 뭐 운동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좀 어떠세요? 네, 뭐 아무래도 오실 때마다 체중 감량도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예. 제가 그때 중단했던 헬스도 좀 이제 무릎도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운동도 시작하면서 네. 지금 노력 중입니다. 아유,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 오셨을 때 우리 엑스레이 상에서는 2기인데 지금 내시경 상에서는 3기, 뭐 조금 더 보면 3기 이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만큼 조금 무릎의 파손이 좀 심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아팠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앞으로는 내 무릎을 좀 더 오래 써야 되니까 지금 뭐 PRP 주사 맞고 지금 경과는 좋으시고, 근데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게 더 목적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체중 감량,
그리고 근력 강화. 네. 이 부분만 신경 잘 쓰시면 오랫동안 잘 쓰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 환자분은 우측 무릎 동통과 보행장애로 내원하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한 2기 정도밖에 관절염이 진행을 안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통증이 좀 극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통증을 떠나서 그 문제가 더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기에 빨리 처치를 해서 좋아지게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 내부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레이저로 간단하게 다듬었는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우리 연골이라는 부분이 파손이 그 크기가 생각보다 좀 광범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만 하고 나오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한 3회 정도 PRP 주사를 좀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한 3, 4개월 정도 됐는데 뭐 보행이나 일상생활, 운동 이런데 뭐 거의 지장 없이 잘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관절염은 딱 두 가지 축입니다. 반월상 연골은 이 천 조직과 같이 부드럽기 때문에 계속 찢어지는 그런 조직이고 연골은 이 책상과 같이 단단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월상 연골이 먼저 찢어지게 되는데 이에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내시경으로 레이저로 다듬어 줘야지 더 이상 진행을 막을 수가 있고 연골은 일부 재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나 PRP 이런 주사로 재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기선 씨는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 치료 이후 관절의 움직임을 더 자연스럽게 회복하기 위해 도수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 치료사의 숙련된 손기술을 이용해 척추와 관절 주변의 미세한 정렬을 바로잡는데요. 약해진 근육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재활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통 이제 관절염으로 이제 이런 주사 치료를 받을 때는 꼭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으로 이제 오랫동안 고통받으신 분들은 무릎 문제뿐만 아니고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직, 좀 굳어짐 현상으로 인해서 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이제 같이 좀 풀어주면 조금 더 증상이 빠르게 호전돼서 좀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릎 때문에 업무를 잠시 이제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 회복되고 완전히 괜찮아지면 저는 다시 이제 제 원래 그 업무로 일을 하는 게 제 지금 목표입니다. 오랫동안 양쪽 무릎의 붓기와 통증으로 걷는 일조차 어려웠던 신재명 씨는 관절염 2기 환자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보존 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무릎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곳에서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그녀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조금 이래 비탈길을 조금 무리했는데 그 길로 이 오금 밑이 무릎 뒤에가 시끈거리더라고. 그래도 한 3개월쯤 그래 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니까 디디질 못하겠는가 이게 탁 주저앉으려 해서 연골 주사 아프면 그냥 감아줬어. 그래 약 먹고 아플 때만 먹어라 하더라고. 걸어가면 삐끗 소리 나고 걸어가다 끔찍 놀라겠고 그래서 우산을 짚고 다녔거든. 병원에 처음에 갈 때. 요즘 오른쪽 무릎은 좀 어떠세요? 오른쪽은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지셨고 예. 뭐 실제적으로는 오른쪽이 조금 더 심해서 시술을 좀 늦게 했지만 실제로 왼쪽이 좀 많이 아프셨잖아요. 예. 우리 반월상 연골이 좀 많이 터져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양쪽 무릎이 조금 시차를 뒀지만 지금 다 좋아지게 만들어 놨으니 시간이 가면 보통 더 많이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가 일단락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한 네. 6개월 뒤에 오셔가지고 네. 그냥 연골주사 정도 맞으시면 되고 또 몇 년 지났다가 또 안 좋으면 PRP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좀 하고 그렇게 이제 강화시키면서 내 무릎을 계속 오래 써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쪽 무릎 마지막 3차 PRP 주사 치료를 할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좀 일단락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누울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환자분은 오랫동안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쪼그리 앉거나 이런 과정들 때문에 무릎이 좀 많이 상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오른쪽이 3기 정도, 왼쪽은 2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왼쪽 무릎이 더 아파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보통 심한 쪽이 많이 아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먼저 왼쪽 무릎부터 이제 치료를 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이제 좌측 무릎을 먼저 보면 이 반월상연골이 이제 뿌리가 되는 그 부위가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열부를 간단하게 레이저로 다듬고 이제 PRP를 3회 치료를 했는데 현재 뭐 거의 통증이 없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오른쪽 무릎을 다시 내시경을 시행해서 반월상연골판을 부분적으로 다듬고 금일 PRP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 치료를 받는 재명 씨. 먼저 필요한 양의 혈액을 채취하는데요. 환자 불인의 조직을 활용하므로 안정성이 높다고 합니다. 농축된 세포와 성장인자가 모인 이 용액은 연골이 손상된 관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되며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골 주사는 윤활유 기능만 하지 재생을 시키거나 강화시키거나 어떤 환경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PRP나 이런 치료를 받고 유지는 연골 주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가져오는 줄기세포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세포 치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부 반응 아니면 유전자 변이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PRP나 아니면 줄기세포, 자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나 합병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사를 맞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면역 반응처럼 좀 붓고 아플 수는 있는데 보통 냉찜질하고 하면 하루 이틀 내로 거의 다 소실되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들은 그런 위험 없이 좀 안전하고도 쉽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PRP 주사 치료를 마친 재명 씨가 다시 자신의 자리인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무릎 통증으로 오래 서 있는 일조차 힘들었지만 지금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예전엔 아팠는데 지금은 아프지는 안 하고 묵직하게 다리가 힘이 안 들어가는 거지 아프지는 않고 안 아프니까 일을 할 수 있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치료받고 관리도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되겠어. 보통 저한테 무릎 관절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3기 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니까 무섭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무릎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관절염으로 이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겁내시지 마시고 빨리 진단받고 치료하시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행복한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릎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잘 관리하면 오래도록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데요. 제대로 된 관리와 적절한 치료 선택이 앞으로의 일상과 걸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한 움직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